선생님 나 못 살게 해. 응? 선생님 나 괴롭혀. 안녕하세요, 갓 변입니다. 자, 오늘은 아동학대로 이제 어떻게 사건화가 되는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와 부모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유치원을 다녀와서 부모한테 선생님 나 못 살게 해. 응? 선생님 나 괴롭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보통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의 말 들었을 때 선생님이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게 부종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은 좀 의심이 가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뭘로 팩트 체크를 하냐? 보통 CCTV를 보죠. 뭐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CCTV 있잖아요. CCTV 보면 나와요, 학대를 하면. 그래서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그 CCTV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부모 가서. 이제 뭐 유치원 입장에서 그냥 보여주면 뭐 학부모는 좋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우리 못 보여주는데? 그럼 뭐 어떡해? 안 보여주면 경찰 신고해야지. 신고하면은 경찰 수사관님하고 같이 와요. 경찰관이 와가지고 그 영상 좀 봅시다 이러면은 보통 협조 다 해줘요. 그러면은 그 CCTV 영상을 경찰이 이제 같이 봐서 확인했을 때 어떤 학대의 정황이 있으면은 입건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피의자가 되는 거야. 각 관할 구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경찰이 이분들한테도 자료를 막 보내주면서 님들 의견 어때요?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전담 공무원이 의견서 써가지고 경찰서 보내요. 그게 아동학대라는 어떤 판단이 들면은 경찰에서 피해 아동 얘기를 들어봐요. 애들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당사자인데. 애가 막 너무 어리고 그러면은 부모님 불러가지고 전반적인 내용 막 물어봐요. 그게 이제 참고인 조사거든요. 이렇게 대강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면은 아동학대 피의자를 불러요. 아동학대를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 이 사람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CCTV 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뭐 주변인 진술도 참고하고 이거 왜 그랬어요? 저거 왜 그랬어요? 하고 막 꼬치꼬치 캐물어요. 이게 조사예요. 그럼 보통 정서적 학대로 추정되는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여러 개 있을 텐데 거기서 몇 개를 빼고 몇 개가 엮이고 뭐 이런 걸로 어떤 처벌 수위가 달라져요. 또 아동학대가 쉽지가 않은 게 보통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판단되어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로 안 넘어가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아동학대는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판단을 해도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경찰에서 안 보내고 싶어도 그냥 검찰로 무조건 가는 거야. 왜냐, 아동학대는 열심히 봐야 되거든. 이런 취지예요. 이게 법에 규정돼 있어요. 검찰에서 또 한 번 판단을 받아야 돼요. 아동학대 사건 전담 검사가 판단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처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죄가 안 된다 싶으면은 무혐의 처분.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봐줄만한 사정이 있다 싶으면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요. 상담이나 치료받는 거 조건으로 기소유예 해준다. 이거예요. 그 혐의가 확실히 있긴 한데 학대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해요.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하면 이게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니라서 흔히 빨간줄이라고 하는 전과가 생긴 거 아니야. 빨간줄이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근데 보호사건으로 넘어가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사실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교사 생활을 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빼박이다. 너는 그냥 아주 나쁜 친구구나. 넌 좀 처벌 받아야겠다 싶으면 기소를 해요. 처벌을 받긴 하는데 너는 아주 나쁘지만 벌금으로 한번 봐준다 싶으면 구약식 기소하고 너는 좀 깜빡 가야겠다 싶으면 구공판 기소를 합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면 사실 법원을 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스탑하고 앞으로 조심하고 살면 돼요. 근데 아동보호사건 송치나 기소가 될 경우에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억울하다 싶으면 무죄를 주장해야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어떤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CCTV 영상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게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현장 목격자나 사건 관계자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서 이게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거나 이게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안 등이 있어요. 이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정말 억울한 분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갓변이었습니다.